안녕하세요, 밀세입니다. 교정에서 성공을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건 첫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진단의 시기도 너무 중요한데요. 아이들 부정교합 단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면은 평생 가는 부정교합의 시작을 발견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언제 교정을 하는 게 좋을지 알려드리고 자가 진단 방법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치아가 똑바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유치열기에서 알 수 있는데요. 유치가 너무 고르고 틈이 하나도 없다. 부정교합이 3분의 2 정도 예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앞니 교환기에 앞니가 반대로 물린다.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앞니가 반대로 물린다는 건 윗니가 아랫니를 덮는 게 정상교합이에요. 끝끼리 물리거나 어린 나이에 반대로 아랫니가 더 앞으로 나가 있다는 거를 반대교합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만 7세, 9세 이런 초등학교 1, 2학년쯤에 앞니를 보통 교환을 하잖아요. 그 앞니를 교환할 때 영구치가 났는데 왜 아래 앞니가 윗니를 덮고 있지? 라고 발견이 되는 게 중요한 두 번째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영구치 앞니가 4개가 났는데 고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틀어졌다. 이러면은 굉장히 부정교합이 예견된 거고, 또는 앞니 4개가 났는데 4개가 틈이 전혀 없을 때도 부정교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 7세에서 한 9세 그리고 앞니가 나는 이 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미운오리 시기라고 말을 해요. 미운오리가 100조가 되지 않습니까? 만 7에서 9세는 앞니 4개가 이렇게 방사형으로 벌어지듯이 퍼져 있는 게 정상 교합이고, 그 교합이 송곳니가 내려오면서 싹 모아주면서 교합을 형성시키는 게 정상적으로 예쁜 치어를 만드는 건데, 앞니 4개가 정말 고르게 틈도 하나도 없이 나 있다 이러면 송곳니가 약간 덧니로 날 수도 있고, 이럴 뿐만 아니라 앞니가 지금 이런 모형처럼 삐뚤어져 있다 이러면 부정교합이 거의 확실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니랑 아랫니랑 갭이 손가락을 넣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거의 손톱 흰 거 정도 갭이 나야 되거든요. 2mm 정도가 표준인데 윗니 아랫니 사이를 손톱으로 한번 넣어보면 여기가 생각보다 큰데, 또는 아랫입술이 말려서 끼는데 이렇게 계속 빠는 습관이 있는데, 이러면 무턱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렇게 자가진단 방법에 대해서 조금 직관적으로 3-4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경우 중에서 정말 가장 위험한 거는 반대교합은 꼭 가셔야 돼요. 반대교합은 일단 첫 번째로 만 7에서 9세의 반대교합을 넘겨주지 않으면 해줄 수 있는 게 그 뒤에는 잘 없고, 두 번째는 반대교합이 사회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을 정도의 특이한 교합이에요.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반대교합을 가진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사회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턱주갈이다 막 이런 비난을 받고 장난치고 놀리고 하는데, 친해서 장난을 치더라도 우리 예민한 이 사춘기 아동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는데, 사춘기에 와서 교정을 해주는 게 골격적인 개입을 못해요. 부랴부랴 교정을 해도 결국에는 최대 성장기 지나고 고등학교 때 아래턱이 자라면서, 세 번째로 양악 수술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어릴 때는 아래턱이 무조건 작아야지 정상교합이거든요. 작지 않고 클 뿐더러 성인에서 봤을 때도 반대교합으로 물린다는 건 큰 거거든요. 아래턱이 주걱턱이고. 그렇다면은 나중에 진짜로 최정장기 지나고 턱이 많이 자랐을 때, 하악이 만기 선장이 끝났을 때는 수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는 거고, 성장기 교정으로는 해줄 수 없는 정도의 양으로 자라버리기 때문에 성장기 교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교정은 반대교합 교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진단 시기는 만 7세를 추천드리고, 치료의 개입 시기는 의사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성장 교정의 시기를 정하고 잘 치료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장 교정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기 교정의 장점은 첫 번째로 양악 수술을 예방하는 턱을 성장시키는 교정이라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소아 청소년기의 사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골격으로 사춘기를 지나보낼 수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이고, 세 번째는 청소년기 교정을 했을 때 치아 이동 속도도 좋고 다른 부작용이 되게 현저하게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단점이 뭐냐? 단점은 2가지인데, 일단 협조도 불량. 이 친구가 진짜 안 끼고 싶다 이러면 사실은 효과가 없고, 두 번째는 양치질. 양치질이 안 될 때
교정을 하면 안 좋겠죠. 그래서 저희 치과에서도 양치질을 잘 하기로 하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치질에 대해서 잘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럼 저희는 매주 불러가지고 매주 스케일링하고 양치질 닦아올 때까지 양치질 시키고 양치질 안 된 거 염색해서 막 무섭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오기 싫어서인지 몰라도 다 좋아지기는 합니다. 주걱턱 양악수술 예방하는 턱 성장 교정은 주로 윗턱을 성장시키는 교정 장치인데요. 페이스 마스크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스 마스크 장치인데 어머님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렇게 이마랑 턱에다가 하고 고무줄 껴가지고 윗턱에 장치를 연결을 해서 고무줄을 끼는 거예요. 그러면 윗턱을 앞쪽으로 성장을 시키는 장치인데 이게 너무 효과가 좋고 진짜로 확실하게 껴주시기만 한다면 윗턱을 진짜 너무 예쁘게 성장시켜요. 또 이제 주걱턱 아이들이 이제 또 비대칭도 있고 구강 근육의 문제까지 있을 때 프랑켈 장치를 좀 쓰게 돼요. 이 장치는 윗턱에 이렇게 범퍼가 있어가지고 입술의 힘을 차단하면서 윗턱 성장을 잡아주고 턱을 살짝 밀어주면서 생리적으로 윗턱을 성장을 하게 하고 비대칭을 조금 잡아주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장치예요. 그리고 이제 무턱인 아이들한테는 바이오네이터나 트윈블럭 같은 장치를 쓰거든요. 아래턱을 살짝 앞으로 내서 아래턱을 성장하게 도와주고 윗턱을 좀 잡아주는 장치예요. 이런 정도의 크기인데 입에 잘 넣을 수 있고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잘 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장치는 트윈블럭인데 이것도 이제 무턱인 애들이 쓰는 장치 중에 하나인데 교합 사면이 있어서 윗장치 아랫장치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진짜 가장 편해하고 너무 좋아하는 장치예요. 씹듯이 물면 아래턱을 싹 내주는 방향으로 물리거든요. 그래서 아래턱 성장 좀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교합 조절을 하거나 뭐 치아를 정출시킬 때 조절하기 굉장히 좋은 장치예요. 뭐 주걱턱, 무턱 이런 장치들 대표적으로 한 4개 정도 봤는데 성장기 교정이 일반 성인 교정보다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보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장치 대부분이 자면서 교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도 되게 신기해하세요. 효과도 좋고 애가 좋아지는 게 한두 달만 해도 슥싹 보이거든요. 안정화시키는데 시간이나 유지는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보통 한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는 어떤 소정의 성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영구치 교정에서는 할 수 없는 골격적인 성장, 양악수술 예방 이런 효과들이 너무 좋아서 해야 되는 케이스는 정말 필수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밖에도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던가 뭐 우리 아이 상태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밀쌤이었습니다.